네, 10월 10일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종합주가 지수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그 연휴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22일이네요. 22일에 장이 마감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 25일 제가 이 저점을 한번 깨고 올라가도 간다고 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그 종합지수 예측에서요. 보시면은 25일장에 살짝 하락했고, 그 다음에 그 화요일 날이 전저점 이탈했습니다.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수요일 연휴 들어가기 전날이죠. 연휴 전날에 어, 하락 출발해서 하락분 상쇄하고 장이 마감됐고요. 어, 연휴가 끝나고 나서 3일이죠. 연휴 끝나고 나서 10월 4일 날 장이 시작을 했는데 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그 다음 날은 보합 정도 됐죠. 위에서 출발했다가 거의 전날하고 비슷한 금액이 끝났고 금일장에는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0월 6일까지의 종합지수의 흐름이 랬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저점 깼다가 올라가도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그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올라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트가 완성됐고 지금부터 4일 동안은 흐름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이 그 리딩이라면 하면 리딩이라고 할까요? 여기 지금 이 추세가 그 상승으로 쭉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보시면은 코로나 그 저점 찍고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이 하락을 50% 하락한 시점에서 장이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 세워서 쭉 몇 개월간 그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저점을 찍고 2022년 9월 저점을 찍고 여기서 쭉 하락하다가 여기서 상승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이죠. 제가 3년 5월 29일 이 정도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한번 다시 이제 한 1년 쉬다가 요 시점에 다시 한번 동영상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올리기 시작한 것은 여기 쉬게 된 이유는 하락장에서 수익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수익 내기 쉽고 하락장에서 수익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쉬었 부분이죠. 쉬었고 다시 여기 추세를 돌리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를 해도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그 손실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끌어가는데 일주일 단위로 끌어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했을 때 장에 참여하지 않아서 손실을 좀 아, 아, 방지 내지는 손실 나는 구간에서 거래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추세는 하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어떻게 위로 돌아설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은 좀 하락으로 돌아선 상태에서 상승으로 가다가 그래서 제가 라인을 밴드 라인을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할 때의 밴드 라인 이렇게 그었는데
어제 다시 라인을 이렇게 하방으로 그었습니다. 참고로 라인을 그릴 때는 요거 어떻게 그린지 잠깐 알려드리면, 선을 이게 긋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 그 라인을 그을 때, 라인을 긋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 전 고점을 이렇게 뚫죠. 뚫으면은 이거는 상승을 빠지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드렸 것처럼 요거 뚫었죠. 뚫고 이제 하락하는데, 하락할 때 보시면은 이 전저점이죠. 이걸 뚫는지 깨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깼죠. 깨고 다시 반등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애매하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날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이제 하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락으로. 근데 이걸 이렇게 내려꽂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깨고 나면 다시 저항선까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항선까지 올라가죠.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저항선까지 갔다가 저항선도 살짝 깨었다가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번 갔던 길은 다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저점을 깨면은 요 전저점 이거 깨기 전까지 요번까지는 아직 상승 기조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세가 이렇게 진행됐고 전저점의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왔다가 한번 뚫어졌죠. 전고점을. 요건 저온 정상이었는데요. 기관이 거래량을 실어줬죠. 개인하고 외국인은 뺐는데 기관이 양이 들 올려서 이렇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 다시 이 저점이죠. 여기 이전 저점을 깨고 다시 여기서 생성된 이전 저점, 그죠? 이전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깼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번 깨지고 여기서도 깨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리딩을 할 때 아마 요봉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락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하락 방향으로 베팅을 실질적으로 했었죠. 이런 거고 라인을 언제 그리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한번 파동을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 파동, 두 번째 파동이 생겨야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죠. 그러면 이제 그릴 수 있는 시점은 이날 종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이날서부터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라인을 저는 이런 식으로 긋습니다. 이렇게 저기 밑꼬리는 필요 없고요. 몸통만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을 때 애매한데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 이전하고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각을 똑같이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이걸 이동하시면 돼요. 이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번 아직 나오질 않았죠. 나오질 않았는데 이거 똑같이 카피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요 끝라인을 몸통에 이렇게 들이대죠. 여기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진행되는 거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내려온다면 이 언저리에서 한번 반등을 주고 간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건드린 거죠. 만든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요 선을 긋지 않으면 이게 전저점을 깨고 어디까지 내려올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 추세 라인을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라인 이렇게 그렸으면 아마 여기는 한번 치고 이 언저리에서 한번 저항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를 한다면 ETF를 그럼 여기서 한번 걸어 놓을 수 있는 건요. 2430 정도에 2325나 30 정도에 한번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느 선지
예, 2004, 요건선을 이탈했죠. 그래도 만약 여기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매수가 되는데, 여기 있죠. 그 추세선을 깼어요. 깨고, 다음날 보합이 됐고, 예, 이건 올라갔죠. 좀 올라갔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이제 살짝 깨고, 모양새는 이걸 지금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방에는 밑에는 요 라인이 지금 전체 그 50% 라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 여기서 코로나 이후에 상승하고 상승 반납을 해서 이게 50% 반납한 라인이 여기 있어요. 여기 75% 반납, 그 다음에 이전 저점까지 가는 거죠. 이런 여기까지 가려면 막 전쟁이 뭐 지금 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때까지 가야 되고 여기까지 갈 수는 없고 여기서는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75% 라인에서는. 그래서 다시 예, 보시면은 이 바로 밑에 그 50일, 50일이 아니고 50% 저항선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걸 긋지 않으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선, 그 다음에 전저점 이탈, 그다음에 하단에 50%, 그 하락 50% 선, 이렇게 해석하기 위한 선들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손실 구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근데 그 매수하는 기준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다 이 라인을 지켜보다가 여기서 깨지고 깨졌죠.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 그 양봉 나지 않지만 요거 아마 도지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났을 때 이날 종가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빨간 그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추세선을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추세선 이용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개별 종목에서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자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라는 게 이게 이제 상승을 해서 만약에 이게 이날 이렇게 되고 두 봉이 이렇게 올라가서 한 이쯤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방을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그 쌍바닥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자리가 하방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추세선의 하단인데다가 25일선의 지지선도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악재가 주말동에 있었죠. 저쪽,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쪽에 전쟁이 전면전은 아니지만 그 악재가 있었고, 이런저런 악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간다고 예측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마도 빠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어, 근데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국장이 지난 금요일장에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어떻게 미국장이 오늘 저녁에 개장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월요일인데 그 월요일 날의 선물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쪽 중등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 아침에 오늘 지금 상황으로는 금요일 날 상승분의 한 25% 정도만이 빠지고 지금 그 언저리에서 빨랫줄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를 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럴 때는 쉬는 게 낫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입하지 않으면은 수익도 나지 않지만은 손실도 없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진행을 요 차트에서 보시면은 만약 이게 하락으로 돌아섰잖아요. 하락으로 돌아섰으면은 지금 예상되는 추이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걸 예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맞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하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별적이 없으면. 근데 중간에 다시 뭐 호재라든가 전쟁이 끝났다든가 뭐 미국의 셧다운이 해결됐다든가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갔다가요 이렇게 짝꿍댕이 만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져서 여기 맞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빠질 수 있는데 여기 한번 이 파동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반등 없이 나가면 요건 굉장히 이 추세전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건 좋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락에 뭐 세기를 박는다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하락 가능성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추세선 긋는 거를 저는 이렇게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설명이 아니라 제가 장을 보는 저기는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선물 쪽을 한번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것은 주봉하고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봉을 보시면은 그 일봉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61선을 이탈을 했고 그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봉은 주봉을 봤을 때 그게 뭔가 힌트를 얻을 만한 거는 없고 여기서 61선 지지받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6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만약 올라간다면 60일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항선을 최소 한 번의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봉에는 그 정도로 있고 월봉을 보시면은 요게 지금 빨간선 쳐놓은 거는 우리 소위 그 코스피를 요거 있기 이전에는 그 박스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지금 빨간선 거는 일종의 박스피가 되겠습니다. 박스피가 한 1800 라인에서 1800이죠. 1800에서 2100 정도 사이를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깨고 상승을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일종의 박스피. 그래서 여기는 매물대라고 보면 되죠. 여기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 때 하방을 찍었다가 저 박스피를 하단을 깨고 내려왔다가 바로 복귀했습니다. 복구한 다음에 상승을 했죠.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찍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 코로나 저점부터 상승을 100% 봤을 때 지금 50% 하락한 다음에 반등했다 다시 내려오는 이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하락이 25 라인에서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한번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25일을 바로 뚫었다는 얘기는 51선까지 바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갔고 50일에서 주고받고 하다가 살짝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다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추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25일 50% 라인에서 반등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이 75 라인을 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올라가더라도 막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 올라가는 것보다는 현재 그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저점을 한번 깨거나 아니면 깨고 다시 75 라인까지 가서 이 매물대에 들어가거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어떻게 예측하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차트 그림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거가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연봉을 한번 보시면은, 예, 우리가 80년대, 85년인가요? 80년인 85년이었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연봉인데, 보시면은 상승을 쭉 했죠. 쭉 이렇게 했는데, 요런 그 봉들이 있죠. 다른 쪽 때보다, 다른 연도보다 그 거래량이 많죠. 그러면은 요거는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고점에서 만약에 이게 고점인데 여기서 이점에서 이게 거래량이 나있다면 하락으로 보시면 되고, 이 저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비교적 그 하단에 있을 때, 이런 하단에 있을 때, 하단이란 말은 요 진폭의 50% 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요 봉은 손절봉으로 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손절을 했으면 손절한 사람들 보내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뚫고 올라갈 때도 이 봉이 이런 거래량을 실었으면 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 이걸 뚫어준 그 어떤 그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리고 싶은 사람은 올렸지 여기 동참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 올린 주체는 이걸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으면은 이때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결과론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연봉이기도 하지만 일봉이라든가 분봉에도 저는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 올라가다가 몇 년째 쭉 올라가다 여기서 한 방 내려 꽂았죠. 그래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있을 때군요. 2008년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쭉 뺐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장이 어떤 사건 사고로 무너져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 요거도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퍼센테이지 4분할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이 지점에 또 왔는데, 여기 하나, 둘, 이제 50% 찍고 50% 살짝 깼다가 아, 다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그 사건 사고는 너무 9.12 사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무너지고 나서 그게 해소가 되면은 다시 올라가요.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어떤 시장 경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건 사고죠. 그 사건 사고는 그것이 해결되면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08년도에 하락했다가 다시 그게 해결되고 나서 이제 상승을 다시 가던 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고, 그 우상향 한다는 얘기는 물가 자체가 오르죠. 그래서 이게 주식 자체도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랐죠. 그래서 요것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죠. 그래서 어, 상승을 했고 다시 눌러줬는데 이 눌러준 게 이렇게 큰 봉이 있어야지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눌러줬지만은 거래량이 적어요. 그래서 하방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해서 쭉쭉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시 깨고 고점을 다시 깨고 올라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을 상승을 보는 어떤 주도 세력들에 의해서 세력이라고 뭐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갔죠. 다시 눌렀는데 그것도 거래량이 의미가 있으려면 요 정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가던 길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현저하게 거래량이 늘어났죠. 여기 현재 코로나는 아직 아닌가요? 코로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현저하게 늘어났고 현저하게 늘어나면 다음 봉에서는 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 근데 이게 다시 그 전 봉보다 더 거래량이 늘어났고 이렇게 윗꼬리를 크게 달았어요. 그러다면 이 봉 때보다는 더 위험하죠. 하락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이전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거래량 두 개가 발생한 다음에 이렇게 운봉을 쳤죠. 그러면은 이제 추세 전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명을 그렸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요거는 이 량을 뚫고 이 거래량을 뚫고 이렇게 상승을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연봉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기보다는 그 뭐 49대 51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상방보다는 하방이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이런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으로 해석하면 이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예, 그 선물 쪽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나스닥 정확하게는 미니 나스닥 100에 대한 차트인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25일 날 예측을 했을 때 10월 3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깨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25일 날 아, 25일 날 깼나요? 깼네요. 25일 날 깨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고요. 네, 다시 반등해서 연휴 동안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그 10월 6일 금요일까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전 저점을 깨고 올라가도 올라갔다고 말씀드려서 여기까지가 제가 그 생각했던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말이 지나면서 아마 그 저기 중동이 아마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새벽 뭐 6시 30분에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월요일장 시작이 되면서 지금 살짝 빠져서 한 0.5% 지금 0.62%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월요일 아침에 어떤 CNN이나 기타 뉴스보다는 지금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상승분의 한 25% 정도를 반납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은 그냥 라인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25% 하이릭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라인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깨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선물 거래할 때는 뭐 요걸 봐서 요건 아마도 최소 이건 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오늘 거래할 거면 저는 이제 하방으로 일단 할 건데 추세가 코스피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섰죠. 이거 깨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텐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자리를 주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간의 변동은 충분히 저거 할 수 있는데 여기 금요일장에 이걸 올리겠다고 이렇게 깨고 올렸던 이 자금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이 웬만한 그 악재 가지고 이걸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기 저 돈을 써서 올린 사람들이. 그래서 그 뉴스나 기타 상황으로 봐서는 하방을 베팅을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이 자금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뉴스로는 요게 이 사람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 더 센 걸로 해야지 예 그렇게 되는데, 만약 이거를 여기에 자금을 투입한 사람들이 이게 단기 하방 또는 장기 하방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리지 않고 여기서 작업을 좀 합니다. 작업해서 뭐 요걸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다음에 빼버리면 이제 완전히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주지 않아서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것은 좀 길어졌는데, 예,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